네, 우선 고품격 힐링 방송 잘 자라 라디오에 오신 청취자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요.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첫 번째 곡 윤종신과 규현 선배님이 부르신 늦가을 노래 듣고 올게요. 옷장을 열어보았어. 몇 벌이 눈에 띄었어. 조금 잃은 것 같지만이 어서 거울한 내 모습은 그때 그 모습. 사늘해서 더 좋았어. 골목은 해가 지려 해. 커피 향이 그때로 날 데려가. 쇼윈도 겨울 옷을 바라보던 그때로. 그래 너였어 날 데리고 나온 건. 내 주머니 속 내 손에 꼭 잡던 그해 늦가을에 너 이젠 어디를 걷니. 너의 발소리가 그리워. 바람을 마셔보았어. 가슴도 보고파해서. 한결나진 가슴은 제 좋게 힘든 밤이 오기 전에 돌아가자고. 그래 너였어 날 데리고 나온 건. 내 주머니 속 내 손에 꼭 잡던 그해 늦가을에 너 이젠 어디를 걷니. 너의 발소리가 그리워. 그래 너였어 가을을 가르쳐준 가슴 그리움이 끝이 없는 밤. 다가올 내 겨울을 이제 준비해야 해. 밤이 길고 긴데 겨울은 네가 너무 많은 내 겨울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자라 DJ 온디입니다. 레이즈에게 뭐라 해야 되지? 글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무언가로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우선 건강은 거의 다 나았어요.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아서. 그래서 사실 원래 오늘도 무조건 보이는 라디오로 꼭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조금 더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단순 감기도, 아까 독감도 아니고 감기도 아닌데 그냥 되게
20살 초반부터 혹은 10대 후반부터 제가 되게 잠을 불규칙적으로 자고 그랬었는데 그게 좀 감기랑 같이 오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영양 쪽에도 좀 문제가 있고 좀 그래서 근데 전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야 전염병이나 그런 것들은 아니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차 안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되게 차를 좋아했대요. 진짜 차를 좋아해서 막 아기 때도 잠이 안 와서 막 여름에 특히 여름에 덥거나 아니면 또 겨울에 춥거나 하면 집에서 막 잠을 안 자고 막 울다가 엄마가 데리고 나가서 차에다가 이제 차로 데리고 가면은 그 차 그 뭐라 그러죠? 그 운전석이랑 그 앞자리 앞에 보면은 그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누워서 그렇게 잘 잤대요. 그래서 아기 때 사진 보면 막 그런 사진도 있고 그런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귀여운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자라의 주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이제 차차 풀어가 볼 건데 왜 마음을 이번 주에 주제로 잡았냐면 그냥 이제 그때 제가 몸이 아픈 사실을 레이즈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쭉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다가 이번 주가 제가 알기로는 딱 일주일째예요. 지금 제가 딱 쉬고 있는 제가 휴식을 취한 지 딱 일주일 정도 되는 날인데 그때 이제 레이즈에게 공카에 글을 쓰면서 들었던 생각이 레이즈가 전해주는 그런 글이랑 아니면 말들이랑 그런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이게 그냥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자이니라 해서 제가 힘을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힘을 받는 원천은 어디 있지? 라고 생각을 되게 깊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나를 걱정해주고 또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를 보고 싶어하는 레이즈의 마음이 있고 또 나는 레이즈에게 빨리 돌아가고 싶고 또 빨리 나와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고 싶고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런 게 가능한 게 아닐까. 근데 도대체 마음이라는 건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되게 그냥 이 마음이란 것들에 대해서 레이즈랑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주제로 던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잘 자라 라디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사연이 있겠죠? 첫 번째 사연 읽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온디. 온디는 그럴 때 없나요? 정말 사랑이 고플 때.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사랑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요. 근데 사랑받는 법도 모르겠고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도 뭔가 내가 불쌍해지는 느낌이고 사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모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익숙해졌다거나 원하지 않는 사랑이거나 해서 어떤 이유라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받고 싶어하고 쓸쓸해하고 있는 거라면 그것도 좀 속상하네요. 오빠는 사랑이 굉장히 필요한 직업이잖아요. 오빠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떨 때 정말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마지막으로 이혜준님의 사람은 이상하고 사랑은 모르겠어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사랑받고 싶을 때요? 있죠. 저는 약간 이게 되게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막 겉으로는 나 그런 거 표현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 막 그런 거 누가 표현해 주는 거 되게 부끄러워 이런데 막상 되게 못 들으면 되게 막 서운해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겉으로는 그냥 나는 뭐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신뢰라는 건 있는 거고 사랑이라는 건 존재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막 뭔가 말해주지 않고 막 뭐야 뭐 엄청 고마워 막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뭔가 내심 서운해하는 그런 뭐라 해야 돼 약간 유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또 그 생각의 이면에는 또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니까 모든 마음과 정성에는 사랑받는 법. 저는 근데 사랑이라는 게요 사랑받는 법을 모르겠다라고 여기서 하셨는데 저는 사랑받는 법도 어렵지만 사랑하는 법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뭐 그게 부모님이 되었건 형제가 되었건 아니면 내 반려동물이 되었건 아니면 뭐 애인이 되었건 내 친구가 되었건 어떠한 계산 없이도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사실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되게 항상 관계라는 건 내가 혼자 이뤄내는 게 아니라 나와 또 어떠한 타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니고 저 사람도 내가 아니고 나도 저 사람이 아니니까 항상 어떠한 오해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온전하게 그 마음들을 전달하고 받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런 생각들 이면에는 나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내가 사랑을 받아봤고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란 게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건지 아니까 또 그 사랑이란 게 나한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와 주는지 아니까 저는 사랑을 받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본인을 제일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내 자신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법 또한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 감사한 레이즈 분께서는 일단 본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한번 많이 생각을 또 해보시고요. 또 충분히 사랑받고 있을 거고 또 이 사연을 읽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이 온디가 여러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항상 생각하고 매우 사모하고 있으니 그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아니라 또 상대방을 온전히 열렬히 진심으로 계산 없이 사랑하는 법 또한 경험도 했으면 좋겠고 방법도 꼭 알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내면 그리고 저한테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알려주세요. 사랑이 뭔지. 전 아직 잘 몰라서. 호호호호. 그러면 신청곡 듣고 올게요. 잠시만요. 이 사연의 주인공분이 추천해주신 이혜준님의 사람은 이상하고 사랑은 모르겠어입니다. 틀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뭐지? 잠시만요. I want to draw you, but actually you don't have face. I have face. 뭐야? 잠시만요.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된대요. 뭐야? 웃기네. 사랑이란 규현이라고. 그럴 수 있지.
안돼, 레이지가 기다려. 나온다. 듣고 올게요. 사람은 뭐요? 레이지 시동이 꺼져 있었어. 잠시만요. 아, 오늘 방송 쉽지 않은데? 나한테 왜 이래? 그래, 나도 너랑 안 해. 듣고 올게요. 이상하고 사람은 이상하고 사랑은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 사람은 이상하고 사랑은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 가볍고 쉬운 마음 기억도 못할 말들 우린 무뎌지기나 하지 아름다운 것들은 다 어디에 비겁한 당신들 다 나 같아 사람은 이상하고 사랑은 모르겠어 네, 익명의 레이즈가 추천해준 이예린님의 사람은 이상하고 사랑은 모르겠어 라는 곡 듣고 왔어요. 저는 마음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고 맛을 볼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오감으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그게 되게 때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우성 선배님이랑 손예진 선배님이 나오시는 영화인데 거기에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막 과거에 어떠한 아픔과 사건이 있어서 되게 누군가를 깊게 미워하고 있는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정우성 선배님에게 손예진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란 건 마음속에 자리 하나만 내주면 되는 거야. 이런 대사를 날리는데요. 마음이라는 건 때로 공간으로, 또 때로는 시간으로, 뭐 또 때로는 무게로, 또 때로는 색깔로 되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레이즈는 마음이라는 건 쉽다고 생각하나요? 어렵다고 생각하나요? 레이즈는 마음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쉽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렵죠. 어렵다고. 어려워. 어우, 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네. 저는 사실 내 마음만은 되게, 그러니까 내 마음은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마음. 어떤 부분에서냐면, 그러니까 되게 힘들 때가 많잖아요. 살아가면서. 막 그냥 당장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야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잠들기가 뭐 힘들 수도 있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야식은 빼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되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게 되게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되게 그런 것들을 빠르게 이겨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긍정적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막 긍정적으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내가 너무 누군가한테 실망을 했거나 미워하게 됐어요. 그럼 저는 이해를 해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확 그냥 내 나름대로 나를 되게 힘들어하는 것들을 나를 잠식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게 한다라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레이즈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마음이라는 건 가끔은 너무 무겁지만 또 가끔은 너무 가벼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즈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힘든 것들이 레이즈들을 절대 잠식할 수 없게 빠르게 긍정적으로 바꿔버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하지만 또 가볍게 무언가를 끊어내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미련이라고 하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라던가, 아니면 지키기 어려운 다짐이나 뭐 그런 것들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뭐 멋있게 그냥 한번 딱 끊으면 되죠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당장 제가 이번에 좀 몸살 기운을 겪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되는데 못 참고 먹었어요. 몇 개 먹었어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게. 하지만 또 그럴 때는 확 끊어내기까지 그렇게 가볍게 마음을 먹는 게 힘들다면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나 좋아해. 나 먹어야 돼. 나 참을 수가 없어. 하지만 이걸 먹는 걸로 절대 나를 게으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인드 정도로 가볍게 만드는 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의 주제는, 마음이란 건 때론 너무 무겁지만 때론 너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즈들을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긍정적인 파워로 한순간에 바꿔버리세요. 그게 레이즈를 잠식할 수 없게 제가 돕고 제가 믿을 거예요. 알겠죠? 이게 사실 되게 신기해요. 이제 제가 이것들 라디오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고 싶은 플레이리스트를 가져와요. 근데 오늘 어떤 레이즈 분이 사연과 함께 신청해준 신청곡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연을 읽고 그 신청곡과 제가 추천곡을 한 번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운디 안녕하세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이지만 요즘 고민하는 게 있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을 한번 써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이제 곧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학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 전공은 대학원을 진학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른 직업은 몰라도 제가 희망하는 직업은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요. 처음 대학교 입학할 때는 당연히 대학원을 가야지라는 생각이었지만 막상 제 앞에 다가오니 걱정이 되고 불안해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게 맞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까지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게다가 대학원까지 가야 하는데 막상 대학원 졸업해도 자격증 취득에 취업까지 또 부모님 지원을 받아야 하거든요. 제 전공 대학원은 알바와 대학원 병행도 불가능하거든요. 그 시간에도 대학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한 친구들은 자립하고 있을 때니 더 씁쓸하고 죄송한 마음이에요. 부모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이면 과장된 말로 빚을 내서라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부담 없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네요. 그렇다고 졸업 후에 그냥 취업을 하자니 제가 이제껏 준비했던 것들과 꿈을 포기하는 것도 어려워서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학원을 진학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요? 내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온전히 제 몫이니까요. 그냥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빠의 의견이 듣고 싶어요. 신청곡은 G.O.D의 길입니다. 가사가 어쩌면 좀 무거운 노래라서 분위기가 너무 다운될 것 같다면 오빠의 추천곡도 좋아요. 긴 사연 읽어줘서 고마워요. 온디 파이팅. 쉽지 않네요. 제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누가 떠밀려서 한 일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간 전공이고 또 본인이 선택해서 간 학교고 또 본인이 선택해서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던 대학원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 꿈에 대해서 충분히 응원을 하고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상태고 부담되죠. 너무 힘들죠. 막 너무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고 또 그런 많은 부담감들을 이겨내면서 공부를 하거나 내 일을 한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저는 제가 부모님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엄마 나 진짜 너무 하고 싶어. 저는 요즘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예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술인 해서 예인. 나 예인이 너무 되고 싶어. 내가 뭐 미대를 가지도 또 음대를 가지도 그러니까 미대나 음대를 가진 않았지만 난 내가 갖고 있는 사고나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내가 갖고 있는 꿈들을 이 예술, 이 문화라는 것 안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많은 사람들께 알리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것도 좀 나이를 먹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넉넉치는 않았었거든요. 또 그때는 형편이. 근데 어머니가 정말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진짜로. 마음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저는 그때 내가 엄마한테 갚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지금 막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떠한 일을 해서 엄마한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믿어주시는 저 믿음에 내가 보답을 하고 또 나라는 사람도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부담감들을 안고 이 부담감을 책임감으로 바꿔서 성공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상황이. 근데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거로서,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리면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여기까지 대학까지 가셨고 또 대학원 후에 자격증까지 생각하시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계시는 우리 레이즈라면, 그리고 또 여기다 딱 멋있게 뭐 제 미래를 결정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 선택은 온전히 제 몫이니까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이 레이즈는 저는 분명히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 절대 잊지 않으시면서 대학원도 가시고 자격증도 취득하셔서 꼭 멋있는 꿈 이루시고 더 가치 있는 일에 본인의 시간과 삶을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꼭 잊지 않고 효도를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담감을 책임감으로 바꾸시고 더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G.O.D 선배님의 길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을 이뤄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게
빌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벌써 35분이나 흘렀네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헤아리기 힘든 건 알면서도 이해하기 제일 힘든 건 마음 중에 뭐 연인과의 마음, 친구와의 마음 뭐 다 있지만 저는 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헤아리기 힘든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떠한 마음인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항상 뭐 저를 위해 애써주신다, 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저를 도와주신다, 사랑해주신다, 뭐 가끔은 또 혼내신다. 근데 그 안에 담긴 모든 마음들을 저는 정말 1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느끼긴 하니까 이것저것. 제가 요즘 들어 26살? 오, 벌써 25살, 26살을 지내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고 또 저희 형에 대한 마음 중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되게 사실 부모님이나 내 형이나 내 누나가 미울 때가 많잖아요. 물론 막 누나랑은 막 또 부모님이랑 또 감정 싸움 하느라 그럴 때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절대 모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진짜 제 가슴을 찢어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을 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 자식이, 내 아들, 딸이, 내 동생이 분명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나를 미워할 걸 알면도 불구하고 어떤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부모님들한테는. 저는 그게 진짜 되게 눈물 나도록 슬픈 것 같아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번 챕터의 라온이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마음 중에 가장 헤아리기 힘든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 같습니다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조금 밝은 사연을 읽어볼게요. 되게 행복한 사연이 하나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어떤 분인가 봐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자격증과 시험 공부가 겹쳐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게 된다는, 그래서 위로받고 싶다는 글을 올린 레이지였습니다. 그때 정말 위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혹시 여기 계시면 감사 인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10월 11일에 자격증 시험을 치러 가서 83점이라는 점수로 당당하게 전산회계 2급 자격증을 따고 왔습니다. 와우! 위로해주신 그리고 응원해주신 레이저 여러분들께 제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왜 제 얘기는 없죠? 왜 저한테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다시 학교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전 좌절하지 않고 다시 힘을 가지고 공부해서 좋은 성적 들고 다시 글 쓰러 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후. 근데 왜 제 얘기는 없죠? 나도 위로하고 나도 엄청 응원했는데 왜 온디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는 거야? 뭐야? 이래도 되는 거야? 제가 서두에 말했죠. 제가 이런 거 되게 쿨한 척 하지만 근데 이미 레이즈한테 말했으니까 이런 거 내심 서운해한다니까요. 응? 나는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더 이상 옛날처럼 겸손하고 수줍게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익숙해져야 될 거야. 레이즈도 나한테. 알겠어? 아니 왜 내 이름은 없는 거냐고. 서운하다고. 알겠죠? 여기 계시면 여기 있구나. 언제 잠시만요. 이건 아니지. 괜찮아요. 농담한 거예요. 내가 이거 글을 읽고 있으면 난 당연히 당연히 내가 같이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어요?
그래도 온디 두 글자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게 자격증을 딴다는 일이 진짜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험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하고 싶은 거 참고 막 놀고 싶은 거 다 참고 공부하고 막 못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면서 그걸 다 이겨내고 딱 딴 거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거나 어떤 시험을 치르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긍심 가지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죄송해지잖아요. 축하한대요 레이즈. 맞아, 정말 고생했어요. 전생에 힘들었을 텐데. 거봐, 우리 레이즈한테 왜 그래? 뭐야, 레이즈 다 나 빼고 나 지금 여기 있는 1600명이 다 하나가 된 거야? 좋아, 나는 표현만 해주면 돼.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그렇습니다. 되게 밝은 사연이었어요. 레이즈는 하나니까. 맞아, 레이즈는 하나야. 되게 뭔가 뭐라 해야지, 되게 약간 뭐라 그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약간 되게 되게 잔잔하고 되게 침착한, 뭔가 되게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썼을 것 같은 사연입니다. 마음, 무언가 되게 예쁜 말이네요. 보통 마음을 가리켜 보라고 하면 가슴께를 짚는 게 대부분이지만 언제인지 지인이 마음은 뇌에 있다고 말해서 한참을 실망했었어요. 예쁘고 감성적인 말이 뇌에서 느껴지는 감정일 뿐이라뇨. 그런데 너무 슬플 때나 기쁠 때 가슴속이 뜨겁고 욱신거리면서 짜릿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마음이 어디 있던 참 예쁜 말임은 확실해요. 신청곡은 김광석님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입니다. 예쁘네요. 되게.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란 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건데 느낄 수는 있지. 근데 마음은 어디 있는 걸까요? 레이즈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 Your voice is nice. Thank you. 머리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때 가슴이 아프니까 나는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 좋아요. 저는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뭔가 지금 DJ니까 뭔가 레이즈한테 또 새로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한참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마음은 때론 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눈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라는 가사도 있고 말도 있다시피 그냥 막 저 사람이 나한테 되게 무섭게 화를 내는데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슬플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사람은 되게 슬프게 얘기를 하는데 또 눈을 보면 아닐 때도 있고, 저는 눈이라는 게 어쩌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마음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란 건 뭐 내 앞 사람한테도 있고 옆 사람한테도 있고 또 내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내가 갖고 있다기보단 어떻게든 내가 볼 수 있게 이렇게 눈에 있는 거죠.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또 나의 마음이 어떤지 이제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눈에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근데 또 뇌에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내가 어떠한 마음에서 누군가를 너무 지금 사랑해, 나 지금 너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할 때 마음에서 그 마음이 우러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말을 하게 도와주는 건 뇌잖아요. 뇌에서 이렇게 띠디디디 해갖고 사랑해 라는 말을 출력하는 것처럼
뇌에도 있다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상대방의 가장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예쁜 말로, 또 나의 언어로, 또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표현들로 해주려면 또 뇌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뇌에도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렇습니다. 별로예요. 별로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김강성님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듣고 올게요. 오늘은 내가 신청곡을 많이 할 내가 추천곡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레이즈들이 다 좋은 추천곡을 가져와 주었거든요. 하지만 하긴 할 거니까.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김광석님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지운다 널 사랑해.
달가운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진짜 가사 예술이다. 이 마지막에 썼다 지운다라는 말은 지우는 걸까요? 지워지는 걸까요?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글을 썼을 땐 시간이 지나서 지워지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지우는 걸 수도 있고. 눈물 날 뻔했어. 와, 진짜 가사 예술이야. 열심히 해야 돼, 규현아. 네, 뭐 그렇습니다. 저 어느덧 벌써 51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마음은 참 발음도 어떻게 하필 마음이죠? 마음. 에이, 참.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레이즈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 어떤 마음보다 행복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레이즈도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고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할게요. 마음은 내 건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안 쓰려 해도 마음이 쓰이게 하는 것들이 있고 마음 쓰려 해도 마음이 가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는 거. 내 마음이지만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거. 그래서 내 건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추천곡은 받고 싶지만 추천곡이 없다면 최지환님의 알 수 없는 마음을 추천합니다. 오, 되게 신기한 해석이시네요. 제가 아까 누는 얘기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진짜로 맞아요. 마음이란 게 참 내게 아니라는 게 참 표현이 신기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에 그러니까 끌리는 건 내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저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 보여. 이것도 내 마음은 내 건데 내가 나 저 떡볶이가 맛있을 거라고 했다기보다는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없던 마음에 생겨난 거란 말이죠. 사람한테도 그렇고 재밌네요.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모든 건 시시때때로 변하는 법이고 또 우리에게 오는 모든 현상과 그런 일들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참. 그래서 마음이란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란 게 정해진 형태도 없고 정해진 이름도 없는 거죠. 때로는 공간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따뜻함으로, 또 때로는 차가움으로, 무거움으로, 가벼움으로, 하늘로, 도화지로, 천장으로, 벽으로, 많은 것들로 비유가 되니까요. 마음이라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분명히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라는 게 있기만 한다면 상대방의 눈을 보고 있을 때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레이즈가 써주는 편지들을 보면서 느낄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말들, 음성들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고 말에 진심이라는 게 있듯 마음에도 진심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마음 심자 써서 진심.
마음 따뜻해졌어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늘 좋은 사연이 많았네요. 좋은 글이 많았습니다. 사연이 되게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주제가 어려웠다라고. 그런가요? 어렵죠. 너무 추상적이고 뭔가 글을 함부로 쓰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러면 제가 다음번 잘 자라는 훨씬 더 뭔가 좀 겨울에 맞는 그런 주제로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저는 추천곡이 있으면 추천곡을 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신청곡 듣고 오늘 마지막 곡을 제 추천곡으로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마음 뭐 그런 주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할까? 붕어빵 먹고 싶다. 또 음식 얘기 시작했네. 만두. 마음은 끊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강제로 뜯지 않고 규현이 말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것 같네. 맞아요. 감정이란 건 외면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들었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들었든 어떠한 감정이 들었든 그 마음은 숨겨지지가 않고 외면이 되지가 않습니다. 숨겨도 다 티나요. 진짜 막 소름 돋게 숨기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받아들이십시오. 십시오는 뭐야?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식 얘기하니까 채팅창이 조금 빨아졌네. 저 내일 시험인데 오빠 생각 때문에 13분밖에 못했어요. 혼내주세요. 심각하네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13분? 그래도 한 정리한 거 보려면 그래도 1시간은 필요하지 않아요? 조금 더 하세요. 얼른. You can sing birthday songs for me.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가사를 까먹었다. 내 첫 출근인데 응원해줘요. 화이팅! 출근 화이팅! 지각하지 말고요. 정리한 걸 1시간 만에 볼 수 있어? 과목은 몇 개인데요? 온디 너무 좋아서 내일 출근하기 싫어요. 온디를 좋아하는 레이즈 여러분, 온디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니까 우리 함께 부지런해질까요? 저는 원래 게으른 사람인데 제 머리가 저를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는 저 되게 게으른 것 같아요.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고 밖에 비 내리면 비 내리는 거 보면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머리가 이제 움직이러 말하지. 야 레이저도 빨리 좋은 음악 들려줘야지. 규현아 너 빨리 연습해야지. 이렇게. 휴가 왔는데 렌트카에서 듣기 좋은 곡. 렌트카 왜 하필 렌트카죠? 뭐가 있을까요? 휴가니까 밤이니까 가을이니까 조금 재즈풍이나 혹은 보사노바 계열이 좋지 않을까요? 전 재즈풍 추천합니다. 맨날 머리가 이기나 봐요. 네, 제 마음이 머리를 잘 못 이겨요. 과제 해야 되는데 온디 거 듣고 지금 좀 졸려요. 어쩔 수 없지. 이겨내야 합니다. 뭐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좋고요. 스트레칭을 해도 좋고요. 근데 또 졸음이라는 게 한 번 오면 계속 온단 말이죠. 온디 너무 좋아서 다 표현하고 싶은데 사랑한다는 말밖에 못해요. 이런 내가 너무 싫다. 충분합니다. 규현아 진짜 다 좋은데 하나만 고쳐주라. 내 마음. 왜요? 맞아. 저 봤던 거야. 고마워요. 오늘은 더 열심히 공부하겠음. 열심히 하되 할 때 하고 얼른 자러 가세요.
온디 살 빼라고 응원 좀 해줘. 화이팅. 화이팅. Alone, your voice make me want to sleep is so smooth. Sleep well. 저는 요즘 잠이 잘 안 오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 텐트에서 듣는 빗소리 있거든요. 8시간짜리. 그거 들으면서 자면 잠 잘 와요. 저 맨날 그거 들으면서 자요. ASMR. 일주일간 몇 시간 잤어요, 평균? 아, 진짜 많이 잤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세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눈 떠지면 일어나고 몸이 안 좋으니까 밥 먹고 다시 자고 막 그랬어요. 어제 이제 몸이 조금 회복돼서 바람도 좀 쐬고 그랬는데 진짜 많이 잤어요. 몇 시간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진짜 계속 그냥 먹고 그래서 살도 좀 쪘어요. 먹고 자고. 계속 푹 자고 푹 쉬라고. 그러면 그건 또 안 되죠. 계속 그러면 안 돼요. 내일 영어 시험 있어요.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또 머리가 이겼다. 아, 이것도 머리가 이긴 건가? 아, 그러네. 그래서 원래 사실 완치할 때까지 지금 일주일째거든요. 제가 다 완치할 때까지 쉴까 하다가 오늘도 고민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만 머리가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즈랑 어떻게든 빨리 소통하고 싶었어. 어쩔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시험 보는 레이즈가 많은 거야? 지금 시험 시즌이에요? 힘들겠다. 어떡해. 푹 쉬고 빨리 나와서 빨리 보러 오기. 알겠다요. 중간 시즌. 지금이 중간 시즌이라고요? 지금 기말 시즌 아니에요? 아, 2학기 중간이구나. 고등학생들인가 보네. 아닌데? 아니다. 대학교도 한참 남았지. 애기들이네. 빨리 자러 가요. 지금 12시에요. 키 한 커. 응? 대학생인데 중간 시즌입니다. 대학 코버요. 다 중간이야. 다 대학생이야?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미안해. 미안해. 대학생도 애기지. 어쨌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남았을 나이인데 다 어리면 애기예요. 난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도 있네. 중학생이야? 와, 중학생 있대요. 중학생. 방금 태어났네. 온디는 05 아니에요. 온디는 95야. 애기가 너무 많네요. 전 야근생. 직장인이신가 봐요. 직장인도 뭐 나보다 어리면 애기고 나보다 많으면 그냥 조금 큰 애기지 뭐. 1호 뭐야? 1호는 아니죠. 1호는 제 조카가 1호예요. 1호. 생각해보니까 오늘 월요일이었네. 월요일 잘 이겨냈어요? 조카가 있어요? 뭐 친형이나 뭐 사촌이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희 회사 직원. 제가 되게
대표님의 조카. 잘 자라 때문에 엄청 이겨냈어. 월요일한테 당했어. 규현이 덕분에 이겨냈어. 잘 이겨냈어. 난 레이즈니까. 그렇게 다 되게 힘들게 이겨냈어. 잘했어요. 이겨냈으면 된 거지. 잘했어요. 월요일이 나를 제대로 이겼대. 졌어요? 지면 안 되는데. 지는 거 안 좋아하는데. 나는 왜 학교를 가야 하는가? 아, 진짜 학교가 저도 그랬고 저도 저한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학교가 정말 그리워집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이고 다시는 오지 않는 삶이고 다시는 오지 않는 청춘이고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에요. 만끽하세요. 시험 못 봐도 돼요. 혼나도 되는데 진짜 눈에 다 담고 기억에다 담으세요. 규현이 생활기록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바른 학생은 아니었어요. 나쁜 학생은 아니었어요. 절대 나쁜 학생은 아니었는데 농구를 너무 열심히 하느라 솔직해야지 사람이. 사람이 솔직해야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절대. 그냥 좀 게을렀을 뿐. 라온아, 우리가 동시에 감기 걸렸기 때문에 우린 연결되어 있다. That's so sad. 건강하세요. Be healthy. 오늘 이제 3분 뒤면 이제 딱 방송을 1시간 10분째 했을 텐데 3분 뒤에 방송을 종료를 할 건데 3분 뒤에 마지막 곡을 틀고 그 곡을 다 듣고 오늘의 방송을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 우리 1분이라도 더 같이 있으니까. 마지막 곡이요? 아이유 선배님의 반편지요. 영어쌤 하라고요? 저 영어쌤한테 맨날 혼나면서 배우는데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요. 긴 노래 찾아왔네. 우리 규현이 까만 꿈 꿈꾸지 말란 뜻인가? 나 영어 잘해. 나한테 배워. 공짜로 해줄게. 그럴 수 없죠. 잘하는 것에는 그에 응당한 대가와 가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덟 시간짜리 뭐 듣는다며. 말도 못하고 8시 있는데. 저도 데이터 켜고 들을게요. 왜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지? 1시간당 5만 원이야. 오, 비싼 건가요? 안 비싼 건가요?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데이터 키면 돈 나가잖아. 돈 내고 듣는다는 뜻. 이 V앱을 지금 이 잘자라를 레이즈 한 점 공짜. 나는 괜찮아. 나는 배움의 대가가 필요하대서 아니야. 레이즈는 내가 주는 거 다 공짜로 가져가면 돼. 나라도 그렇게 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잘 자라
끝까지 청취해주신 모든 레이저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잘 자라는 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 테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정말 많이 수고했어요. 그러면 뭐 잘 자라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잘 자라 하고 끝낼게요. 알겠죠? 육성을 낼 수 있는 레이저는 육성 내면서 채팅 쳐주고 아닌 사람은 채팅만 쳐주기. 알겠죠? 하나 둘 셋 잘 자라. 아니 좀 새침하게 하겠다. 하나 둘 셋 잘 자라 잘 자라 잘 자라. 안녕. 마지막 곡 라온의 오늘의 마지막 추천곡 반편지 아이유님의 반편지 듣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맞아. 생각해보니까 신청곡을 안 들었네요 우리가. 어떤 레이즈가 짚어줘서 큰일 날 뻔했네. 어휴. 먼저 신청곡 듣고 어떻게 다 마무리했는데 이거 되게 민망한 상황인 거 알죠? 노래 연속 2개로 들으면 되지 뭐. 노래 연속 2개 연속으로 듣고 끝내도록 할게요. 안녕. 찬바람 부는 날에 쉽게도 틈이 생긴다네. 눈꽃 핀 아침에 쉽게도 녹아내린다네. 비 내리는 오후엔 한없이 축축해진다네. 노을 지는 저녁엔 한없이 붉게 물든다네. 너의 진짜 모습은 언제고 알 수 없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어렵고도 어렵다지만 슬픔에 젖어 못쓰게 된 마음을 햇살에 잘 말리면 또다시 부드럽게 행복을 어루만지네. 신기하지. 네, 다음 사연. 이렇게 못 잔다. 우리 모른다 하고 있을게. 아, 오케이. 모른 척하고 오케이. 아, 네. 이렇게 또 너무 좋은 신청곡 최지환님의 알 수 없는 마음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또 오늘의 잘 자라가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저희 마음에 대한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저 온디의 생각도 많이 얘기하고 또 우리 레이지들의 생각도 많이 얘기하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곡은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곡이라서
좀 모르시거나 아니면 좋은 곡을 추천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날씨와 또 감성에 맞는 노래를 함께 듣는 게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아이유님의 밤편지라는 곡 마지막 추천곡으로 들고 왔으니까 이 노래 들으면서 네, 오늘 힘들었던 월요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럼 우리 항상 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잘 자라 다 같이 채팅창에 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 둘 셋 잘 자라. 이게 뭐 하는 거야? 에이, 정말 에이.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나를 다 꺼내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어떻게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더 그리워 나의 일기장면에 모든 나를 다 꺼내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띄울게요. 좋은 꿈이길 바라요.
잘 자라.